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일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2019년 10월 7일이고요. 오전 11시 0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인가 대세 하락인가 아니면 횡보인가, 지금까지 이런 장은 없었다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생각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해외장부터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 알겠죠? 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나스닥 선물지수예요. 기술적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물론 이제 그 S&P랑 거의 뭐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큰 흐름의 대세는 뭐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 선물지수는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 놨죠. 보다시피 그래서 퐁 지지했고요. 이번에 엊그저께 내렸을 때, 그죠? 10월 3일날 우리나라 장 쉴 때 해외는 저 자리를 갔다가 지지해서 현재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그죠? 금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올라와서 제자리를 갖다 놨는데, 문제는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이 길에 걸려있다는 사실이고요. 그죠? 그래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매하게 행보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변수인 해외장을 먼저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빅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빅스, 볼라틸리티 인덱스? 볼라틸리티,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하여튼간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가 있는데요. 자, 옆에 잠깐 하나 써놨습니다. 제가 시카고 선업거래소에서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낸 지수로,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여기 포인트가 지수 증시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빅스 지수가 최고에 이른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팔 사람은 모두 팔아치우게 돼 지수가 반등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 거의 거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동해서 제가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서 지난 반등했던 시점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였었죠. 근데 여기 꼭지가 됐었죠. 그때부터 무엇인가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나스닥이 그렇고요. 공포지수는 내려왔습니다. 그죠? 얘가 그러니까 내려오면 장이 좋아진다는 의미고, 얘가 올라간다는 것은 장이 나빠진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흐름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빅스의 위치는 어떠냐면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여기 지지하장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뚫어놨죠. 지금 이렇게. 지금 뚫을 때 해외 증시는 어때요? 나스닥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등했죠? 반등하는 동안 얘는 눌림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반대로 늘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가 안착이 된다는 것은 얘가 반대로 이렇게 꺾어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 빅스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빅스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내려가 줄 때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저점이 높아졌던, 지금까지 정문일침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했던 기술적 분석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큰 노하우인데요. 제가 뭐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런 거 보고 판단을 하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리, 어때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저항대를 심했다. 이때 안착일 때 소폭이나 반등을 했죠. 그런데 여기 공포지수를 보게 되면 그때 빅스는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빅스가 과연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빅스가 내려온다는 것은 어때요? 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 자리를 유심히 봤는데 뚫어놓고 그러니까 밀렸죠. 뚫을 때 밀리고 오를 때 얘는 눌림을 주는 형태가 됐죠. 아직 그래서 빅스는 안전기에 들어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 변수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우리 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장은 어떤가? 제가 지난주부터 일관되게 얘기했죠. 우리 장은 2010이라고 하는 부분을 향후 어떻게 된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빅스 지수나 전체적으로 해외장은 아직 안정기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분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32분 아니 한 60분짜리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늘려보면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게 이거죠. 여기 헤드앤숄더였던 2010 이 선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2016까지 밀렸죠. 아직 2010선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은 덜 확인된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00선하고 이렇게 맞물리죠. 자, 그러면 전체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의 동향은 이런 그림이 있었죠. 우상향으로 올라가던
우상향으로 올라가던 지수가, 우리 지수는 눌림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나서 한번 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2010에서 2002선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주식 다 팔아치워라. 팔아치우고 기다렸다가 이때 다시 하면 된다. 그게 2010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장이 이 자리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해외 변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얘가 좀 뚫어주고, 그죠? 뚫어주고 해외 변수가 올라가지고, 그죠?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공포지수는 좀 꺾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공포지수가 눌림이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정파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끄는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 내용을 같이 숙지하시는 그 식구들한테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기성 매매를 하라. 여기서 잡고 서름에 늘어져서 저점이니까 이렇게 잡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단기성 매매를 해서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샀던 주식이 반등만 해주면 팔아치워라.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올려놓고 눌림지고 그야말로 정문일침이 그동안 해왔던 뚫어놓고 눌림지고 튀었을 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 지수는 225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하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아직 월봉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전혀 극복하지 못한 형태입니다. 아직은. 보시면 어때요? 고가가 낮아지는 전형적인 우하향 추세선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잡고 늘어지는 매매가 아니라 단기성 매매를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제 느낌으로 다 그렇게 하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2000에서 2010선을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무엇인가 반등의 기지가 있을 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건 뭐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0과 2010은 지켜지는 선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시장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파란 쪽에 가깝죠. 그렇죠. 거의 파랗죠. 이게 코스피예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여기 하나 빨간 게 하나 있네요. 이게 필룩스라는 전기전자에서 15% 얘만 지금 급등하고 있으면 무슨 말씀이면 전 종목이 거의 다 파랍니다. 그죠? 거의 다 파랗죠. 전기전자는 뭐 삼성전자가 아직 버티니까 좀 버티는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스닥은 약간 파란 쪽도 있고 빨간 쪽이 있고 약간 좀 헤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리가리 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떠받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은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닥 종합주까지를 보게 되면 자, 코스닥도 지난번에 월봉을 이 대추세를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번에 그 코스피의 반등에 비해서 더 반등을 못했습니다. 워낙 그 몇가 제약바이오주가 그 시가총액 위에 있던 종목들이 그 힘을 못 발휘해서 그죠?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데 설마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코스닥도 이미 이렇게 예견됐던 자리예요. 그죠? 보세요. 어때? 반등하고 저항 맞고. 그동안 같이 정문일침이 얘기했던 그 기술적 분석을 꾸준히 같이 공부한 분이라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차트가 제시하는 자리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라면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종합주가치는 이걸 넘어간다 해도 이 산이 또 있어요. 700선에서. 그죠? 이거를 넘어가서 안착이 됐을 때 약간의 대세 상승적으로 기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세 상승인가 대세 하락인가 이렇게 불었을 때는 역시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그죠? 무너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은 어떠냐면 중립에 있다 이거죠. 중립에 있다. 왜냐면 이쪽을 틀어서 만들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꺾을 것이냐 이런 기로점이 있는 거죠. 그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라고 논하기는 뭐하고 지금은 중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무엇인가 끊어가는 매매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성장을 기대하는 것보단. 자,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인 코스피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떨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왼손에는 만환경, 오른손에는 현미경. 그러니까 저 멀리 만환경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지수는 분명히 꺾이는 모양입니다. 아직은. 네, 그러나 꺾였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라서 가로지면 어떻게 나 살아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지지대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저항 매물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의 위치는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지금 약간 어떻다? 소강 상태인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갈게요.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와 그 다음에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됐던 뉴욕 증시를 봤을 땐 어때요?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때요? 애매하다. 그러면 얘가 완벽히 돌아가지고요. 그죠? 완벽히 돌아가지고 얘가 완벽히 꺾어주고 우리 장도 무엇인가 그 월봉 차트를 넘어가 준 상태에서 지지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그나마 진정세가 돼서 무엇인가 상승의 기운이 있지,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지금 당분간은 계속 늘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 참고해서 정문일 침이 분석하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참고해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문일 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